네, 이번에는 전번 시간에는 뉴클리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 SN1, SN2를 봤는데 그와 대별되는 게 베이스를 쓰면 일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리미네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형태의 일리미네이션이 일어나는지 E1, E2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E1이고 어떤 경우에 E2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위에는 어떤 경우에 substitution 리액션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elimination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ubstrate가 이렇게 Tbutyl bromide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 솔번트를 쓰면 프로틱 솔번트, 에탄올, 물 이런 거 쓰면 이게 Br-가 잘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체가 카보케라인을 통해서 반응이 되죠. 카보케라인. 만일에 여기를 히팅을 하면 나중에 온도를 보통 높이는 경우에 substitution 리액션이 일어나기보다는 elimination 반응이 일어나는데 히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프로톤이 떨어져서 물이 제너럴 베이스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응이 진행돼서 일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카보케라이온을 통해서 가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사용했을 때 온도를 낮춰서 보통 하면은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substitution이 일어나는 거죠. Br 대신에 이런 반응이 카보케라이온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substrate 농도 하나에만 의존되죠. 어떤 뉴클리오파일 종류에 상관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SN1 반응이라고 합니다. SN1. 만일에 여기에 베이스를 히팅을 해서 여기는 그 룸템 예를 들어서 25도씨에서 했다. 여기는 물 똑같이 썼는데 히팅을 했다. 100도씨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은 일리미네이션 일어나는데 이때는 여기 2가 아니고 1이에요. SN1 여기는 했을 때는 카보케라인을 통했기 때문에 E1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1이나 SN1은 카보케라인을 통해서 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 다음 조건이 베이스를 썼느냐 혹은 히팅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베이스를 쓰면은 일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나죠. E1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프로톤을 잡지 않고 베이시스트가 없는 거 이런 거 쓰면은 온도도 낮추고 이러면은 substitution 리액션이 가서 S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strong base를 쓰고 룸템 하면은 여기 이 반응이 elimination product 이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프로톤을 잡아서 베이스라는 거하고 뉴클리오파일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하면요. 뉴클리오파일은 C 플러스 캐릭터를 있는 걸 찾아가는 거고 카보케라이온 파셜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카본을 찾아가는 게고 베이스는 똑같이 이렇게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데 이게 덩치가 작습니다. 작아서 H 플러스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에톡사이드,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거는 베이스로 많이 쓰이고요. 왜냐하면은
세컨 피리어드에 있는 악시오나이온 N- 이런 거는 베이스 H하고 오비탈 사이즈가 비슷해서 오버랩이 잘 되기 때문에 베이스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면 에톡사이드,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소디움 하이드라이드 이런 거. 프로톤하고 오비탈 사이즈가 비슷하죠. 여기 C+를 좋아하는 거는 보통 C가 하이드로전보다 덩치가 크죠. 그래서 이런 S- 혹은 뉴트럴했대요. 다이얼, 포스핀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라이드처럼 카보닐 C를 공격하는 거는 보론에 붙은 하이드라이드, 보로 하이드라이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H- 캐릭터가 아니라 BH4가 전체가 마이너스 1을 띄고 있기 때문에 C 플러스 오비탈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서 오버랩을 잘해요. 그래서 C 플러스를 좋아하는 뉴클레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그러니까 작은 은하이온 이런 거는 베이스다. O-, M-, H-. 그런데 큰 혹은 뉴트럴한 큰 론페어 일렉트론 가진 것은 뉴클리파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알코올은 하이드록사이드가 스스로 빠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 푸어 리빙 그룹이라서 굿 리빙 그룹으로 애시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빠지죠. 그래서 HBr을 하면 HBr에 의해서 프로토네이션 돼서 뉴트럴 워터로 쉽게 굿 리빙 그룹이 되고 Br-가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쏙 들어가면은 substitution 프로덕트 카보케라이온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SN1 프로덕트 패스웨이를 거치는 거죠. 하지만 설퍼릭 애시드를 쓰면 설퍼릭 애시드는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퍼릭 애시드에 프로톤이 와서 여기에 론페어 일렉트론에 설퍼릭 애시드에서 온 프로토네이션 되고 요게 요렇게 되는 거는 HBr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카보케라이온이 됐는데 여기 설페이트는 뉴클레필리스티가 없습니다. 여기 O-가 덩치도 작기도 하지만 레조넌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가 뉴클레필리스티가 없어요. 그래서 substitution 리액션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프로톤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가는 게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죠. 카보케라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입니다.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가 이원 메커니즘으로 가는 게 되게 여러분들이 익숙할 텐데 그 아스탈의 하이드롤리시스 반응에서 여기 이 화합물 요 화합물이 있잖아요. 요 화합물 이스트의 하이드롤리시스 중에 알코올이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스트가 있는데 에틸 이스트라고 하는 이런 거 R로 하죠. 이럴 때 여기에 acidic 컨디션에서 물 넣으면 그걸 이렇게 AC3O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죠. 물이 솔번트고 HCl 한 방울 떨다. 그러면 이런 하이드레이트 폼이 됩니다. 여기 론페어 일렉트론에 프로톤이 붙어서 액티베이션 되고 물이 쏙 들어가면 이런 하이드레이트 폼인데 이게 이스트가 가스 분해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 프로톤이 다시 나오는데 나오는 게 이쪽으로
알코올 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 쪽으로 들어가는 찬스도 50%이지만 물이 빠져나오는 것은 솔번트로 물이 있기 때문에 르사틀리의 프린스플에 의해서 unfavorable process이죠. 그래서 알코올의 프로토네이션 된 게 effective pathway.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옥소니움을 만들고 옥소니움 프로톤 다시 떨어지면 가스 분해가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 과정에서 요 일리미네이션 되는 게 E1 프로세스라는 것이 E1 프로세스. 베이스의 종류 상관없이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에만 상관되는. 요거하고 되게 비슷한 게 우리 이민 만들 때 이민 세컨더리 아민에 요런 알데하이드에 혹은 키톤에 세컨더리 아민을 넣으면 여기는 포롤리딘이라고 하는 5멤버 링인데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민이 만들어져요. 정확히 말하면 인아민이 만들리는데 그것도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E1 메커니즘으로 만들리는데 보시면 여기 위크 애시드를 씁니다. 여기 아실릭 애시드 같은 걸 같이 넣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애시드가 여기에 프로토네이션 돼서 액티베이션을 시키겠죠. 그래서 론페어 일렉트론 아민이 쏙 공격을 해서 H 플러스 이렇게 붙고 여기 옥소니움을 만들면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뉴트럴 아미날이라고 하는 카본주의로 헤테로아톰 2개인데 아민하고 알코올 2개 있는 아미날이 나옵니다. 이 화합물이 프로톤이 붙는데 여기 프로톤이 알코올 쪽에 붙어서 액티베이션 되고 뉴트럴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면 이웃에 있는 헤테로아톰의 나이트로전 론페어 일렉트론을 밀어서 이렇게 이미늄이 만들어져요. 이 스텝이 E1 스텝이라는 거죠. 캐라이온을 통해서 반응이 진행된다. 여기는 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सब스트레이트만 관련되죠. 최종은 이 सब스트레이트가 캐라이온 캐릭터가 아니라 프로톤이 다시 들어서 이중결합과 CN 싱글 본드로 있는 인아민 프로덕트로 리어레인지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카보닐 케미스트리, 카보닐에서 이 반응이 진행될 때 그러니까 옥소니움이나 이미니움을 통해서 가는 게 E1 메커니즘의 카보캐라인을 통해서 가는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서로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ubstitution이 일어날 것인지 elimination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베이스가 어떤 종류냐. 베이시스티가 크면 그럴수록 elimination이 일어나죠. 베이스라는 자체가 작은 애톰의 하이드로전과 오비탈 사이즈가 비슷한 옥시전, 나이트로전, 은하이온 이런 거 쓰면 늘 프로톤을 찾아가지 C 플러스를 찾아가지 않죠. 그래서 substitution보다는 elimination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weak 베이스는 substitution, strong 베이스는 elimination.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 T뷰틸 클로라이드에 에탄올을 쓰는 거하고 에톡사이드를 썼을 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에톡사이드 쓰면 스트롱 베이스잖아요. 이러면은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 이중결합이 생성된 일리미네이션. 여기 카보캐라인을 통해서 가면은 E1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카보캐라인을 쓰지 않고 소듐 에톡사이드 DMF 이런 조건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클로라이드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프로톤이 헤톡사이드에서 떨어져서 생긴 E2 프로덕트. 그 다음에 에탄올에서 그냥 놔두면 이게 에탄올은 프로틱 솔루트니까 클로라이드가 떨어져서 카보캐라인을 통해서 에탄올이 들어간 서브스티션 프로덕트 SN1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되게 멀티한 베이스 그러면은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입니다. 그런데 작은 베이스 여기 T비톡사이드하고 하이드록사이드 이게 되게 벌키한 베이스죠. O 옆에 T뷰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되게 벌키하고 여기는 작은 베이스인데 이게 SM1 타입으로는 일어나지 않겠죠. 프라이머리 알킬 헬라이드니까 카보캐라인 불안정해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게 T뷰톡사이드를 쓰면은 베이스 여기 이웃에 있는 요 베타 하이드로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프로톤을 떼서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를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를 E2 프로덕트라고 하면 되겠고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를 쓰면은 이게 서브스티션 된 거하고 일리미네이션 된 게 섞여 나올 텐데 온도를 낮춰서 하면 서브스티션 된 왜냐하면 이게 하이드록사이드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SN2 타입으로 이렇게 뒤에서 백사이드 어택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죠. 그래서 substitution product SN2 타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elimination product를 얻습니다. 우리가 반응이 어느 정도 갔는가를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로 하는데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 델타 G는 엔탈피 텀하고 이 델타 G가 네거티브 밸류가 될수록 프로덕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엔탈피가 네거티브 할수록 그러니까 내부 열 에너지가 안정화될수록 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정화되면서 열 나오니까 엑소더믹 리액션일수록 생성물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엔트로피 텀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텀이 이렇게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가 되면은 이 카본 8개 있는 옥틸 브로마이드 T뷰톡사이드가 두 분자가 반응해서 옥틴하고 세 분자의 T뷰타놀 브로마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분자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서브스티션 반응은 두 분자로 가니까 엔트로피하고 관련이 없죠. 거의 엔트로피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리미네이션 되면 뭔가가 끊어지면서 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늘 증가합니다. 그래서 델타 S가 늘 플러스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D 텀에 마이너스 T 델타 S가 음으로 가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성물이 많이 나오는 반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리미네이션 반응에서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일리미네이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자 하면 가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열하세요. 온도를 낮추면 서브스티션 리액션도 일어날 수 있는데 가열을 하면 엔트로피 다미넌트 패스웨이를 거치기 때문에 늘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가 메이저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온도를 많이 높여요. 자, 일리미네이션은 E1하고 E2 반응이 있는데 E1은 유니몰레큘라 concentration dependent elimination이고 이거는 E2는 바이몰레큘라죠. 그래서 유니몰레큘라 여기는 바이몰레큘라 실제로 substrate 농도뿐만이 아니라 베이스의 농도에도 영향을 받는 게 E2 반응이고 여기 레이트 얘는 substrate 농도에만 영향이 있고 베이스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카보캐라이온 생기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substrate만 영향을 받죠. substrate 영향.
그런데 바이몰레큘라는 베이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라요. 그래서 सब스트레이트 농도하고 베이스가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떤 미케니즘으로 가는지, 트랜지션 스테이트로 가는지, 인터미디어트 뭔지 그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예들이 일반적인 예인데, 여기 세컨더리 알킬 헬라이드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게 X-가 떨어져서 일리미네이션 가는 E1 미케니즘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위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सब스트레이트 농도에만 관련이 되죠. 이 불안정한 카보케라인은 바로 디컴포저에서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요 아래는 TB 톡사이드를 썼는데, TB 톡사이드를 쓰면 되게 벌키해서 이 세컨더리 TB 톡사이드 쓰고 프로틱 솔본트 안 썼다는 거죠. X-가 나오는 게 불안정하도록.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베이스 양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빠릅니다. 위에는 베이스 양과 상관이 없죠. 여기 디컴포즈 되는 건 어떤 베이스라도 상관없이 카보케라인은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되기 때문에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솔본트로 여기는 에이프로틱 솔본트 DMF나 DMSO에서 보통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반응 패스웨이는 이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거칩니다. 요걸 자세히 보면 여기는 सब스트레이트 알킬 헬라이드하고 여기 TB 톡사이드라는 베이스가 다 관련되어 있죠. 그 농도를 높이면 이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프로덕트를 보내기 때문에 바이몰레큘러 컨센트레이션 디펜던트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구체적인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케인에서 사이클로 헥사다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브로미네이션 하고요. 브로미네이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랜스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브로모니움 인터미디어트를 통해서 가니까 늘 트랜스예요. 그 다음에 벌키 베이스, 스트롱 벌키 베이스를 쓰면 늘 E2가 선호가 돼요. 그래서 이 스트롱 벌키 베이스를 썼으니까 이게 세컨더리 알킬 헬라이드라도 이게 프로틱 솔본트 안 썼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게 THF나 DMF에서 반응을 시켰다 생각을 하시면 요게 떨어져서 카보케라인 되는 게 불안정해. BR-를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프로틱 솔본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프로톤, 아래쪽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집니다. 그게 E2 일리미네이션 널 엔티 페르플래노 지오메트리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위쪽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져서 이중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일리미네이션, 두 번 한 거죠. 일리미네이션, 더블 E2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하면 되죠. 여기 DBU라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요런 화합물은 되게 오게닉 솔루블한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요게 요렇게 레조넌스로 가면 M-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요게 베이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이에자 바이사이클로 운데신이라는 화합물인데 pKa가 12.5 정도예요. 컨주게이트 애시드 프로토네이션 시켜놓은 거 그게 떨어지는 정도가 12.5. 되게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에탄올이 16인데 그거보다 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되게 베이직한 물질이에요. 이런 스트롱 베이스를 쓰면 벌키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NT 페르폴라로 있는 거 오른쪽에 여기는 없고 왼쪽에 여기 있는 하이드로전이 쏙 떨어져서 E2 일리미네이션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기 THFO 썼죠. aprotic 솔번트. 그래서 세컨더리 알킬 아이오다이드를 해도 이게 떨어져서 카보케라인을 못 만들었다는 것이 아이오다이드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솔번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톤이 떨어지면서 아이오다이드가 떨어지는 E2 일리미네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substrate 구조에 따라서도 어떤 미케니즘으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셔리 알킬 헬라이드 이런 거는 이렇게 프로틱 솔번트를 쓰면 쑥 떨어지죠. X- 터셔리 비틸 케라인 안정하잖아요. 엘릴릭, 벤질릭 모두 다 이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라이머리 알킬 헬라이드는 이원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카보케라는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메틸 이런 거는 일리미네이션 반응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카보케라연이 너무너무 불안정하고 또한 이웃에 프로톤이 없기 때문에 여기 헬라이드가 붙은 알파 베라 위치에 하이드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벤질 헬라이드 베라에 모두 카본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기 네오펜틸 헬라이드 모두 일리미네이션을 못해요. 베라 하이드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보케라인 되는 것도 힘들고 일리미네이션 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 화합물 사이클로헥사논에 반응을 해서 이런 리에이전트를 넣으면 뭐가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를 만들 텐데 E1인지 E2인지 한번 해보죠.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를 카보닐에 넣으면 뉴클리필릭 어디션을 하겠죠. 전번에 배웠던 뉴클리필릭 어디션. 그래서 여기에 O- 페닐 이렇게 되죠. 워크업 하면서 프로토네이션 되고요. 프로토네이션. 그 다음 세컨드 스텝에 물 용매에서 애시드를 캐럴리틱 어마운트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설포릭 애시드에서 나온 프로톤이 붙어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됐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벤질릭 카보케라이온, 터셔리 카보케라이온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터셔리 카보케라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헬라이드와 같죠. 알파 베라이치에 하이드로전이 있네요. 베라이치에 하이드로전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카보케라이온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디컴포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어려운 스텝은 요 스텝일 텐데 카보케라이온 만들지는 요 스텝 여기 벤질이잖아요. 페닐에 붙어있는 벤질릭 위치에 카보케라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 통해서 이웃에 프로톤이 떨어져서 뉴트럴 프로덕트를 만들겠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스텝은 요 스텝이죠. 요 스텝. 여기 RDS예요. Rate Determining 스텝이.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거는 베이스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요 스텝에서는 substrate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알킨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요 화합물에 이 화합물을 토식 애시드를 캐럴리틱하게 넣고 프로틱 솔번트가 아닌 아스톤 하에서 반응을 시키면은 뭐가 되는지 보시면 이
당연히 여기에 프로토네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드록사이드는 포어 리빙인데 물로 뉴트를 하게 되니까 굿 리빙 그룹을 되고, 터셔리 카보케라인과 핵심 인터미디엇은 요런 화합물이겠네요. 여기에 스파이로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한 애톰을 중심으로 고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 여기 터셔리 카보케라인인가 요게 생기겠습니다. 여기 요게 만들기가 가장 힘든 스텝이에요. 여기가 late determining 스텝이에요. RDS.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이 스텝이 진행되기 때문에 E1 메커니즘이죠. E1 메커니즘으로 떨어지는. 여기는 불안정한 카보케라인과 이웃에 있는 프로톤이 그냥 아무 아스톤의 론페어 일렉트론, 카보닐의 그런 것도 되고, 여기 떨어진 물의 론페어 일렉트론이 가서 이렇게 메꾸는 겁니다. 되게 불안정하니까 빨라요. 이렇게 이런 거 이용하면 시드로를 이런 향수, 퍼퓸 만드는 데 쓰는 재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셔리 카보케라인이 될 수 있으면 터셔리 카보케라인을 통해서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가 되는 E1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 다음에 리빙 그룹에 의해서도 E1으로 가는지 E2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합물 다이메틸 아미노 그룹이 있는 이 사이클로헥센 디리베티브를 그냥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를 얻으려고 하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N-4 리빙구를 하이드록사이드, 알코올의 하이드록사이드가 안 빠지듯이 N-는 더 안 빠져요. 그래서 잘 빠지게 하려면 여기에 하이드록실 그룹의 에시드 컨디션에서 프로토네이션 시키듯이 똑같이 아이오도 메테인을 써서 암모늄 솔트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암모늄 솔트가 나오기 때문에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메틸이 3개 붙어서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뉴트럴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웃에 보니까 떨어지더라도 터셔리 카보케라인이니까 잘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터셔리 카보케라인 되는 게 가장 힘든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이라서 E1 메커니즘으로 일리미네이션 됩니다. 여기에서 하이드로전이 베라에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떨어질 때 히팅하면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가 생기죠. 떨어질 때 이 덩치가 큰 드라이메틸 암모늄 때문에 베이스로 작용한, 여기는 물이겠죠. 물이 여기에 들어가면 터셔리 쪽에 있는 메타인 프로톤을 떼는 거잖아요. 그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터미널에 있는 하이드로전을 떼서 이렇게 터미널 알킨을 만듭니다. 그걸 호프만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 인터널 알킨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세이제프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밑에 이런 거, 여기 보이죠? 이런 거. 나중에 다시 세이제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DNA 베이스 중에 유레실 애널로그인데, 여기 화합물에 하이드록실 그룹을 떼고 싶어요. 떼는데 저기 하이드록실 그룹이 포어 리빙 그룹이니까 토실 클로라이드처럼 같은 역할을 하는 미질 클로라이드를 쓰면 HCl을 DA가 잡으면서 미질레이션 돼요. 토실과 똑같아요. 메탄 설포닐, 톨루엔 설포닐 똑같습니다. 그래서 굿 리빙 그룹이 되니까 이웃에 있는 프로톤이 이렇게 떠지는데 스트롱 베이스, 벌키 베이스를 썼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카보캐라인 되는 게 카보닐 옆에 전기음 정도 큰 악시전이 전자를 당길 때 카보캐라인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E1 메커니즘을 안 가고요. E2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이런 헤테로사이클릭 에로마틱 컴파운드 유레실 에널로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코올, 푸어 리빙 그룹, 하이드록실 그룹이니까 애시드 컨디션 하면은 여기는 설퍼릭 애시드는 뉴클레오필리스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늘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를 하는데 벤질릭 카보캐라인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늘 이원 메커니즘을 됩니다. 벤질릭 카보캐라인을 그려서 보면은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벤질릭 카보캐라인 여기 엠프티 p 오비탈이 떨려서 벤질릭이 있어요. 여기 하이드로전이고 그 다음에 메틸이 이렇게 가는 게 더 안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전 요렇게 돼. 그래서 요렇게 떨어져서 맥구능 요렇게 돼서 이 페닐과 메틸이 반대 방향으로 있는 이 폼이 메이저로 생깁니다. 요거하고 요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뺑 돌아서 메틸이 왼쪽으로 온 거. 요렇게 페닐 하이드로전 MTP 오비탈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여기는 이렇게 페닐하고 메틸이 스테릭 힌드런스로 있으니까 이런 카보캐라인의 컨포메이션보다는 이게 더 낫는 거죠. 왼쪽이 더 낫죠. 그래서 왼쪽으로 간 게 메이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트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뷰타놀인데 뷰타놀에 설퍼릭 애시드를 하면 설퍼릭 애시드는 substitution 반응은 안 하죠. 그래서 카보캐라인을 생기게 해서 터셔리 세컨드리 카보캐라인이 생기는데 이게 베이시스트가 없어요. 뉴클리오필리스트도 없고 베이시스트도 없기 때문에 카보캐라인을 통해서 생기는데 이게 가운데로 프로톤이 여기 카보캐라인이 생기고 여기에서 떨어질 수 있는 프로톤이 여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군요. 내분의 경우에는 인터널 알킨으로 되는 요렇게 되는 게 더 이중결합이 안쪽으로 생기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인터널 알킨 여기 터미널 알킨보다는. 그래서 인터널 알킨 이걸 사이제 프로덕트라고 하고 터미널 알킨 생기는 거는 호프만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호프만 프로덕트는 대부분의 경우 이 리빙 그룹이 이 덩치가 큰 거일 때 트라이메틸 암모늄처럼 이렇게 될 때 베이스가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터미널을 하이드로전 프로톤을 잡고 생성되는 게 호프만 프로덕트에 있어요. 그래서 호프만 프로덕트는 대부분의 경우 트라이 메틸 암모늄 솔트일 때 호프만 프로덕트고 보통의 경우에는 인터널 알킨인 세이제 프로덕트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2 elimination
이 되게 중요한데 그 지오메트리가 리빙 그룹 X하고 프로톤이 늘 이렇게 반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CHCCX 요게 같은 플레인에 있다고 해서 반대로 되어 있는 플레인 엔티 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이런 상태로 돼 있을 컨포머에서 일어나는 베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베이스가 이렇게 잡고 그래서 오비탈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CX 본드에 엔타이 시그마 스타 있죠. 시그마 스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그거하고 CH 본드에 있는 전자 시그마 본드가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중결합이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를 가진 하이드로젠이 늘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이게 씬으로 되어 있는 씬 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에 있는 하이드로젠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데 그런 거는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 에이사이클릭 그러니까 리니어 체인으로 되어 있으면 엔티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에 있는 프로톤이 헬라이드의 엔티 컨포머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져서 생성물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두 예가 아주 유명한 예인데 잘 보시면 되게 다이아스트리오모 강구였죠. 그런데 위에 거는 늘 생성물이 베이스를 쓰면은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베이스니까 일리미네이션 프로덕트를 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이드가 이렇게 먼저 떨어져서 카보케라인 되기에는 세컨더리 카보케라인이라 그렇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하고 서브스트레이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E2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위쪽 다이아스트리모가 속도가 훨씬 빠르고 프로덕트도 늘 페닐 반대로 있는 이 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이아스트리모 아래쪽 스트럭처는 페닐이 같은 쪽으로 있는 이게 연력적으로 불안정한데 주자면 폼에 알킨이 생겨요. 이런 걸 스테레오 스페시픽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 두 메커니즘의 하이라이팅 엔티 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BR 소홀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요. NT로 있으니까 여기 하이드로전 여기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BR이 아래쪽으로 오고 여기 들어간 하이드로전을 요게 조금 60도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그리면 페닐이 왼쪽으로 올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들어간 하이드로전을 위로 딱 세우는 순간 조금 왼쪽으로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메틸이 왼쪽으로 오고 덩치가 더 큰 페닐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덩치가 가장 큰 페닐이 반대쪽으로 있을 때 엔티 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에 있는 하이드로전이 엔티 포지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되면 요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여기 시그마 스타 하고 오버랩 되면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여기는 끊어지죠. BR-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페닐이 늘 반대로 있는 이런 이 폼의 알킨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똑같이 이제 그려보면 BR NT 위치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할 수 있고 페닐이 왼쪽에 와야 되겠죠. 하이드로전 이렇게 그 다음에
엔티 지오메트리에 있도록 하면 하이드로전이 요렇게 되고, 요게 하이드로전이 위쪽에 나와 있는데 세우려고 하면 클락와이즈로 60도를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메틸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덩치가 큰 페닐이 왼쪽으로 와요. 그래서 덩치 큰 것끼리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스테릭 힌드런스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컨포메이션 돼야 일리미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컨포메이션이 어려웠죠. 그래서 반응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리고 속도가 느릴 때 반응이 가더라도 생성물은 페닐이 근처에 있는 같은 쪽에 있는 주잔면 알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화합물의 다이아스트리오머에 알킨 일리미네이션 반응을 시키면 엔티페리플래너에 있는 하이드로전 프로톤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컨포머 중에 되게 스테릭 힌드런스가 많아서 그 컨포머를 만드는 게 힘들어서 반응 속도가 아주 느린 경우, 그리고 생성물도 가더라도 한 가지 생성물만 스페시픽하게 나오는 스테레오 스페시픽 일리미네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엔티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에 있는 프로톤이 떨어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 요것도 역시 고리형 사이클로 헥세인 화물인데 멘틸 클로라이드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이 두 개는 다이아스트리오머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만 스티리오 케미스트리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는 엄청 빠르고 위쪽은 빨라요. 그런데 요 아래쪽은 아주 느립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게 빠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클로 헥세인 가장 안정한 컨포머인 체어를 그리면 되는데, 체어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덩치가 가장 큰 게 이퀴토리얼 포지션으로 있어야 되죠. 아이소프로필이 덩치가 가장 커서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L 아래쪽으로 있고 4H에 메틸이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되게 안정한 구조예요. 하지만 여기 아래쪽 이 화합물은 가장 안정한 컨포머를 그리면 똑같이 체어 컨포메이션을 그리고 아이소프로필 덩치가 가장 크니까 이퀴토리얼 포지션을 있는 게 가장 안정해요. 그 다음에 클로린이 위쪽으로 나와 있죠. 여기 메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 이퀴토리얼로 있으니까 가장 안정해요. 컨포머 중에서 가장 안정한데 여기서는 일리미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CL의 엔티포지션에 있는 하이드로전이 없기 때문이죠. CL의 엔티포지션, 여기 엔티포지션은 CC본드, 여기 CC본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네오멘틸 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안정한 컨포머 상태에서는 엔티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에 있는 하이드로전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얘는 여기 CL에 엔티로 있는 게 하이드로전이 멘틸 클로라이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종류가. 그래서 요게 소듐 에톡사이드에 의해서 떨어져서 요렇게 가서 요게 엔티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에 있죠.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이 왼쪽에 생기든지, 혹은 요렇게 가서 요게 엔티페리플래너 지오메트리에 있죠. 그래서 요 하이드로전이 떨어져서 생성물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프로덕트는 여기 아이소프로필 쪽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 혹은
오른쪽으로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이 나올 수 있죠. 연력각적으로 안정한 게 이중결합 주위로 substitut가 많은 게 이건 3개, 오른쪽은 2개니까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3대 1로 나옵니다. 속도가 되게 빨라요. 250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faster. 하지만 아래쪽 네오멘틸 클로라이드는 엔티페리플러너 지오메트리에 있는 하이드로전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정한 컨포메이션 반응이 아니랍니다. 억지로 엔티페리플러너 지오메트리에 있는 하이드로전을 구하기 위해서 플리핑을 하면 여기 아이소프로필 부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 아이소프로필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었던 CL이 이제 엑셀로 가서 여기 이 모터 substitution도 엑셀로 있죠. 되게 불안정. 컨포머 중에 왔다 갔다 하지만 왼쪽이 한 99%, 그 중에 1%만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 가야 이제 엔티페리플레노 지오메트리에 있는 하이드로전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반응을 해서 생성물이 돼요. 그래서 생성물은 한 종류인데 그 생성되는 게 컨포머가 생성될 확률이 적으니까 아주 느리게 반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화합물 하나만 형성되는데 아주 느리게 형성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다? 엔티페리플레노 지오메트리에 있는 프로톤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레이트가 서로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여기 이 화합물 이중결합의 HBr이 떨어지는 일리미네이션인데 여기는 NT로 되어 있고 여기가 훨씬 빨라요. 하지만 이렇게 같은 쪽에 있으면 HBr이 sin 페리플레너 일리미네이션이 일어나니까 느립니다. 그래서 이 엔티페리플레너 지오메트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중결합에서 삼중결합 이렇게 만드는 걸 많이 하는데 그 만들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브루미네이션 해서 다이브루미네이션 시키고 3 이퀴벌런트의 베이스 소디움 에마이드 같은 LDA 같은 걸 쓰면 이런 다이브루미네이션 됐는데 하나가 이렇게 베이스 하나에 의해서 N-는 되게 덩치가 작잖아요. 베이스 역할을 잘해요. 이렇게 NT로 있는 이렇게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건데 요게 처음에는 알킨까지는 좋은데 삼중결합 되는 건 아주 느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 심페리플레노 H하고 Br이 같은 쪽에 있는 심페리플레노 일리미네이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느리다는 거죠. 세 번째 베이스는 여기 삼중결합 심페리플레노 일리미네이션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베이스에서 프로톤과 브롬이 같이 있는 쪽에 심페리플레노 일리미네이션 일어나는 게 느린데 그게 되고 삼중결합이 이렇게 형성되죠. 이렇게 형성되는데 세 번째 베이스는 요 터미널 알카인의 프로톤을 떼서 아세틸라이드 은하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퀄리브리움이 이쪽으로 갑니다. 프로덕트 쪽으로. 그래서 3 이퀴벌런트가 필요하다. 소디움 에마이드 3 이퀴벌런트 뭐 그런 거 하고 똑같은 게. 그 다음에 여기 사이클로헥실 클로라이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키 베이스입니다. T뷰틸보다 더 벌키해요. 카본 주위로 메틸이 3개 있는 게 T뷰톡사이드인데 이거는 에틸이 3개 있어서 헵톡사이드라고 합니다. 되게 벌키한 베이스이면 이 화합물을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건데, CL. 되게 덩치가 큰 NT 페리플레노 지오메트리에 있는 하이드로전은 여기하고 뒤쪽에 하이드로전 똑같은 시메트리니까 생략하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덩치가 큰 여기 에톡사이드인데 카본 옆에 여기 메틸이 3개도 아니고 에틸이 이렇게 3개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헵톡사이드. 이게 여기 안쪽으로 오면 세컨드리 하이드로전을 떼야 되고 요 끝쪽으로 오면 여기는 프라이머리죠. 그래서 이쪽으로 우시합니다. 너무너무 덩치가 큰 베이스이면 이런 프로톤을 떼는데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터미널로 가서 호프만 프로덕트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생성물은 늘 이쪽에서 나오는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이중결합이 엑소로 있는 이런 생성물입니다. 벌키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것도 그런 예인데 여기 엔티페리플레노 지오메트리에 있는 프로톤이 여기 BR에 NT로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덩치가 큰 TB 특사이드를 쓰면 늘 끝 터미널 알킨이 메이저로 나오고 덩치가 작은 거 쓰면 자이제프 프로덕트인 인터널 알킨이 메이저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원 일리미네이션 중에 리빙 그룹이 푸어한데도 이원 일리미네이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베라 하이드록시 카보닐 컴파운드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으면 이 프로덕트가 생기는데요. 이게 하이드록사이드가 떨어져서 이런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하이드록사이드 푸어 리빙 그룹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인터미디어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 프로톤이 카보닐 옆에 있으니까 SCD 갑니다. pKa가 19 정도가 돼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16 정도잖아요. 1000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떼요. 그래서 떼면 왜냐하면 이웃에 카보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조넌스로 안정화되거든요. 옥시언아이온 이놀레이트라고 하는 화합물이죠. 이렇게 이걸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이놀레이트가 다시 카보닐로 가면서 여기 C- 됐다가 이렇게 푸어 리빙 그룹인 하이드록사이드를 이렇게 뗀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컨주게이트 베이스라고 합니다. 컨주게이트 베이스. 키톤에 프로톤 떨어졌으니까 이게 애시드고 그거의 베이스죠. 컨주게이트 베이스. सब스트레이트 농도 하나에만 의존해. 그래서 E1CB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E1CB 메커니즘으로 해요. E1CB elimination, unimolecular elimination through the conjugate base 그런 의미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프로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절레이션 하면은 요 하이드록실 그룹이 굿 리빙 그룹인 미절레이션 돼서 여기 피리딘 베이스에서 E1CB 메커니즘으로 톡 떨어져서 최종 생성물은 여기 이놀레이트가 카보닐로 되돌아가면서 요 카베나연 이렇게 톡 떼낸다는 거죠. CO2 에틸. 그래서 엑소에 있는 메틸렌 불안정해서 잘 안 만들어지는데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드롤리시스 하면 이게 프로토네이션 되겠죠. 하이드롤리시스 하면
여기에 카보닐에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게 열리니까 그게 물이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물보다 여기 분자 내에 롬페어 일렉트론 가진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네. 그게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OH가 되고, OH가 다시 카보닐로 가면서 에톡사이드가 떨어져서 1, 2, 3, 4, 5 멤버들인 사이클릭 에스터, 그런 걸 락톤이라고 하는데, 락톤. 요런 인터미디어트를 만들어요. 요런 인터미디어트. 요런 인터미디어트. 여기 CL이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베이스를 쓰면, 트라이에틸 아민 베이스를 쓰면 E1CB 메커니즘으로, 왜냐면 여기 카보닐 이웃의 프로톤이 떨어지니까 컨주게이트 베이스 메커니즘으로 이놀레이트 만들고, 최종은 요 프로톤이 이놀레이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요렇게 떨어져. 됐죠? E1CB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 물질, 요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컨주게이트. 이렇게. 락톤, 사이클릭 에스트를 락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미노애시드를 프로텍션 할 때 많이 쓰는 게 요게 플루오린 메틸 악시카보닐 F막이라고 합니다. 플루오린 메틸 악시카보닐 줄여서 F막이라고 하는데, 요걸 NH-버하고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메커니즘이 달라요. 버는 acidic condition에서 디폴텍션 하는데, 이 F막은 베이직 컨디션에서 하면은 떨어집니다. 여기 피페리딘이나 세컨더리 아민, 프롤리딘을 쓰면 잘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 프로톤이 되게 애시드하거든요. 요게 떨어지면 요런 가베나연이 되는데, 여기 가베나연이 되죠. 요게 되게 안정합니다. 안정해요. 그 이유는 요게 에로메티스티를 유지하게 돼. 사이클리고 6파이 일렉트론 에로마틱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pKa가 여기에 pKa가 한 15 정도예요. 물보다 더 애시드해요. 이게 에로마틱으로 스테빌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여기 플루오린의 프로톤은 되게 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컨주게이트 베이스를 잘 만들죠. 그래서 컨주게이트 베이스 만들어서 에로마틱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가 나중에 최종은 요렇게 가서 여기 CO2가 빠지고 여기 나오는 아미노 애시드가 되는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민 펑셔널 그룹을 프로텍션 했다가 디프로텍션 할 때 세컨더리 아민을 쓰면 쉽게 되겠습니다. NH2 여기 NH-인데 CO2가 빠지는 힘 때문에 쉽게 잘 됩니다. NH- 여기 프로톤은 여기 NH-에 붙어서 아미노 그룹으로 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민 펑셔널 그룹을 프로텍션 할때 밖뿐만이 아니라 F막을 쓰는데 그 디프로텍션 하는 게 달라서 어떤 조건에서 나중에 반응시키고 디프로텍션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애시드 컨디션에서 디프로텍션 해야 다른 펩타이드 본드가 안정하다 그러면은 글로벌 프로텍션하고 베이직 컨디션에서 디프로텍션 해야 다른 사이드 체인이 안 다친다 그러면 막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CBG 프로텍션도 있습니다. 그건 하이드로저네이션으로 디프로텍션 하는 건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일리미네이션은 सब스트레이트 구조에 의해서 그게 어떤 구조이냐에 따라서 카보케라인을 통해서 갈지 아니면 카보케라인 통하지 않고 그냥 인시추로 엔티페리폴레너 지오메트리에 있는 프로톤을 떼서가는 E2 메커니즘을 갈지 그런 게 결정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이적으로 그 하이드록실 그룹이 포리빈 그룹인데 이웃에 카보닐이 있으면 건조기 베이스 이놀레이트를 통해서 가는 E1CB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 주를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substitution reaction sp3 카본에 있는 헬라이드를 substitution하는 반응 SN1, SN2하고 E1, E2 서로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 시간에는 동영상을 요거 비교한 걸 한 번 더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하니까 꼭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